표 의원이 예, 그 본질에 앞서서 한 콜롬비아 FTA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정부가 국회의 비준을 받기 위해 국회에 이송을 하면 국회가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통상 부분은 현재 통상자원위원회 관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알아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국회의 관할로 넘어온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국회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우리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 회의로 국민들의 불신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이제 원전 비리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수원에서 인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업체 44개사가 1557건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6조 3,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거는 같은 기간 한수원 총 계약 금액의 42.4%였다. 이렇게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입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로서는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 그래서 지금 보육지책으로 이번에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죠. 거기에 보니까 한수원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재취업 제한 조치라는 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한전 내교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강화해가지고 저희가 퇴직자 고용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적인 그런 조치가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수원의 자체 내교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교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퇴직자를 재취업시킨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 그럼 만약에 그걸 위반한 거의 경우에는 어떤 다른 제재는 할 수가 없는 거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강제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법으로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입찰 참가를 제한시킨다는 게 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담합이나 계약 불이행이나 서류 위조나 이런 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취업 제한 위반 업체에 대해서 그거를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지금 있는 강점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취지는 좋은데 그게 과연 이제 그런 정당한 제한이냐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 제한 기준을 만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동료 의원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중간에 이렇게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규정 강화 추진하라 이런 걸 내셨네요. 이제 징계 임직원 비리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전에 근무하던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중에 강간죄를 저지르고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받은 직원이 정지 6개월만 받고 아직도 근무한다. 이걸 국민들은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징계 규정이 있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실제 조치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징계에 관해서 전체적인 통계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건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산하기관이 엄정하게 시행하도록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산업부의 CSR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저는 이런 것도 CSR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산업부가 지난 5월달에 그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95개 공공기관 협력사 5,1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359건의 불공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네. 특히 정유 4사의 경우에는 공급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 넣어서 입찰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불공정 거래를 유도하기도 했다.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산업부가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차관시절 부처에서 조리공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의견을 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개별 업체의 불공정 거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까지 해서 개별 CEO들한테 통보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또 동남훈의 지수라든가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를 넘어서는 그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과해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실에 이제 그 민원의 형태로 제기된 사례 하나만 소개하면, 발전 공기업 중에 한 회사가 그 중소업체와 SPC를 설립해서 그 SPC가 그 하청준 업체에 대한 그 건설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그 공기업이 그렇게 무리한 또는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CSR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산업부가 주관하는 기업의 지속경영 보고서 제도가 있죠. 그거 받아보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좀 미흡하고 그 현장에서 실제로 잘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장관께서는 CSR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고 계시죠,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CSR은 지금 국제적으로 ISO 맞았습니다. 26,000까지 나와 있고, 앞으로 사실상에 지금 그 무역 투자에 있어가지고 가이드라인 입장하면서 앞으로 규모로 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계세요? 다만 이제 CSR이라는 것이 지금 그 정면 중심으로해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중소기업진흥법이 개정돼서 정부가 CSR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되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이번에 산업부가 CSR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보다 반으로 줄여가지고 작년엔 6억이었는데 내년에 3억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고서 무슨 의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지라기보다 지금 예산 사정이 그래서 예산 사정은 무슨 3억 가지고 왜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 좀 지미가 저희 지금 저희 그 주다 예산에 한 대부분을 저희 작성을 했습니다. 국회 시민 과정에 좀 반영해 주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중소기업 CSR 컨설팅 지원센터도 못 세울 판이고 이러니 지금 이게 그 부차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